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16장 16. 도두광의 내기. 초저녁이었다. 사공적성은 술에 취해 가버렸다. 그는 술에 취해도 쓰러지는 일은 없었다. 육소봉도 당연히 독에 중독되지 않았다. 사공적성은 술에 독을 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하긴 그가 술에 독을 탔다 하더라도 육소봉이 그냥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빙이 얼굴에는 약간의 웃음기가 떠올랐다가 돌연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이번엔 그가 졌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분명 그가 질 것 같소. 설빙이 말했다. 물건이 당신 같은 사람의 몸에 있고 또 그가 훔치러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그는 도둑들의 왕 중 왕이요. 때문에 그에겐 당연히 기괴망측한 수단들이 많아서 훔쳐가는 걸 막을 수 없을 거요. 당신은 설마 정말로 그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육소봉은 웃으며 자기의 잔에 술을 따랐으나 마시지는 않고 그저 잔에 담긴 술을 바라만 보면서 다른 생각에 빠졌다. 설빙이 말했다. 뭘 생각해요? 훔쳐달라고 그에게 부탁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육소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빙이 말했다. 그에게 훔쳐달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그 수누턴 사람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그가 말하게 할 방법을 분명히 생각해낼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니오. 설빙이 교태를 부리며 말했다. 당신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난 이렇게 귀찮은 일은 싫으니까. 그러니 당신은 아주 행복하겠군. 정말 아주 즐거워요. 즐겁다면 말을 해주구려. 뭘 말해요? 그녀는 아마 잊어버린 듯 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뭐겠소? 당연히 붉은 신발 얘기지. 설빙이 눈을 깜빡거렸다. 이번에야말로 발뺌을 하려 해도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었다. 당신은 청이로의 일이 어찌 된 내막인지 알고 있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는 알고 있었다. 설빙이 말했다. 붉은 신발 역시 청이로와 마찬가지로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에 의한 거예요. 청이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조직 안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청이로보다 더 사납다는 거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어째서? 설빙이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여자가 본래 남자보다 더 사나우니까 그렇죠. 그 밖에는 없어요. 육소봉은 거의 뛰어오를 듯이 놀라며 말했다. 없다고? 없다는 게 무슨 뜻이요? 설빙이 생긋 웃으며 말했다. 없다는 말의 뜻은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전부라는 거죠. 당신이 설사칼을 들이대고 내게 위협을 해도 말해줄 만한 다른 건 더 이상 없다고요. 육소봉은 한참 어리 빠져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과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사납고 대단하구먼. 이렇게 뻔뻔스럽다니 원. 설빙이 그를 보며 말했다. 내가 언제 뻔뻔스럽게 굴었나요? 내가 이미 그 붉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또 붉은 신발은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말했고요. 그런데도 아직 불만인가요?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원래가 좀 뻔뻔스러운데 이젠 생억지까지 쓰는군. 설빙은 좀 무안한 듯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수놓는 대오자는 여자가 분장한 것이며 그녀가 신고 있는 것이 붉은 신발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서 이미 난 아주 만족하고 있다오. 아주 만족스럽소. 설빙이 웃으며 말했다. 만족스럽다면서 왜 내게 술 한 잔 따라주지도 않나요?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얼굴이 이미 그 신발처럼 빨간데 무슨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거요? 설빙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오늘 난 원래 술 취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침상이 있으니 취하면 이 침상에서 그냥 자도 문제 없겠죠. 육소봉이 말했다.
나 역시 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설빙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방 안에 있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당신을 겁낼 줄 알아요? 육소봉 또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마 일부러 술에 취해서 날 유혹할 생각은 아니겠죠? 설빙의 얼굴은 붉어졌으나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도리어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유혹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본래 날 유혹할 생각이 아니었소? 설빙이 말했다. 당신은 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반한? 송호? 육소봉이 갑자기 일어섰다. 설빙이 말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육소봉이 말했다. 일어나는 건 당연히 나가려는 것이지. 정말 나가려는 거예요? 당신이 날 유혹할 생각이 없다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 남아서 무얼 하겠소? 설빙이 푸아 하고 웃더니 말했다.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요. 내가 당신을 유혹하지 않으면 당신도 날 유혹할 수 없다는 건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안타깝게도 난 여지껏 여자를 유혹하는 일에 습관을 들이지 못했소. 그저 여자들이 날 유혹했을 뿐이었지. 설빙이 가볍게 말했다. 그렇담, 날 위해 한 번쯤 예외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어져 마치 봄날의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해졌다. 육소봉은 탄식하며 천천히 앉았다. 설빙은 그를 바라보며 싱긋 웃더니 말했다. 담이 왜 그렇게 작아요? 유혹하지도 않으면서 벌써 온통 땀투성이가 되었네요. 육소봉이 말했다. 덥기 때문이요. 설빙이 말했다. 하긴 나도 너무 더워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눈이고 얼음인데 어찌 더위를 탄단 말이오? 그녀가 눈알을 굴리더니 갑자기 손바닥을 치며 말했다. 알았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뭘 알았다는 거요? 설빙이 말했다. 사공적성은 비록 술에 독을 타지는 않았지만 열을 내게 하는 약을 넣은 거라고요. 일부러 당신을 더워 미치게 만든 거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하긴 더워 미칠 지경이 되면 옷을 벗는 수밖에 없지. 설빙이 말했다. 물건은 당신 몸에 있으니 당신이 옷을 벗기만 하면 훔칠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육소봉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정말 이상하군. 도둑의 왕 중 왕이 어찌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다 해냈을까? 설빙이 말했다. 이 방법은 비록 바보스럽긴 하지만 아주 효과 만점이에요. 육소봉이 웃으며 유유히 말했다. 허나 물건은 원래 내 몸에 있지 않으니 그가 훔쳐갈 수 없는 게 안타깝군. 설빙이 놀라서 말했다. 설마 벌써 그 물건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건가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영원히 생각해낼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다오. 만일 그가 이곳으로 훔치러 온다면 손이 30개가 넘는다 해도 기껏해야 나의 이 낡은 옷밖에 훔쳐갈 수 없을 거요. 설빙이 키득키득거리며 말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원래 그렇지 않소. 맞은편 용마루 위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사공적성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말했다. 이 자식 정말 나쁜 놈이군. 그는 자기 역시도 나쁜 사람이란 점을 잊고 있었다. 선량한 사람은 절대로 용마루 위에 올라가 남의 얘기를 엿듣는 법이 없다. 이 자식이 도대체 그걸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사공적성은 육소봉이 오늘 하루 동안 어디를 갔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본래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충 마셨을 때 방 안에 들어갔다. 이 두 곳 외에 육소봉은 측간에 한 번 볼일을 보러 간 적밖에 없었다. 설마 그것을 측간에 숨겨놓았단 말인가? 확실히 그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였다. 육소봉 같은 녀석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말이다. 찾지 못하게 하려고 술 항아리 속에 숨겨놓았을 수도 있지. 육소봉은 이미 겉옷을 벗어 창문 앞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어놓았다. 창문은 잘 닫혀있지 않았다. 물건은 당연히 이 우도 안에 없을 터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어찌 이토록 소홀히 다룰 수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결코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었고 680마리의 지렁이를 잡는 일 또한 장난거리는 못 되었다. 사공적성이 이미 갈 작정을 하고 막 일어서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육소봉이 만일 그 물건을 정말 저 옷 속에 넣어두고 그가 찾지 못하게 일부러 그가 듣도록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사공적성이 웃었다. 정말 꼬마 여우같이 약은 녀석이군. 단지 나 같은 늙은 여우를 오늘 만난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는 정말 늙은 여우처럼 웃었다. 옷은 의자 위에 걸려 있었다. 볼 수는 있었지만 가져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 손을 쓴다? 늙은 여우에게는 당연히 방법이 있었다. 도둑왕의 왕이란 말은 결코 도둑질에 얻은 것이 아니었다. 방 안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설마 바보꼴을 하고 밖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사람을 자기네는 안에서 술을 마시며 신나서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사공적성은 돌연 용마루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설빙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꿈에서조차 생각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듯했다. 육소봉 역시 생각지 못했다. 사공적성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앉아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 한 잔 마시더니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술 마시는 게 바람을 맞는 것보다 확실히 편안하군. 설빙이 웃었다. 누가 당신더러 밖에서 바람을 맞으라고 하던가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나 자신이요. 설빙은 눈을 깜빡이며 웃더니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처럼 대단한 멍청이로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스스로 바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요? 사공적성이 탄식하며 말했다.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와 이런 내기를 했겠소? 설빙이 말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보죠? 사공적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난 내기하지 않기로 했소. 육소봉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내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내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무슨 뜻이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내기하자 했다는 건 바로 내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지.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소. 사공적성이 말했다. 약속한 일은 항상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오. 입 밖에 꺼낸 말도 역시 헛소리로 여길 수 있고. 육소봉이 한참 멍하게 있다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난 이해를 못하겠소. 당신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요? 사공적성이 갑자기 차갑게 웃더니 말했다. 자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나?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어떤 못된 생각을 했는데 그러오? 사공적성이 냉소하며 말했다. 자네는 일부러 내가 그 물건을 훔쳐가도록 한 후에 날 쫓아와.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보려고 하잖나. 그러니 난 이겨봤자 자네에게 한 방 먹은 꼴이 되는 거지. 육소봉의 표정이 갑자기 억울함을 당한 어린애처럼 변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자네는 이해하고 있네.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육소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왜 고의로 당신을 이기게 하겠소? 설마 내가 지렁이 잡는 일을 좋아한다 이거요? 사공적성이 말했다. 왜냐하면 자네는 오직 누가 그 물건을 훔쳐오게 시켰는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 이 방법을 써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네는 원래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하니까.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날 그토록 교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공적성이 말했다. 자네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는 상관하지 않네. 어쨌든 난 자네와는 내기하지 않을 거야. 난 자네 속임수에 빠지지 않겠다고 이미 결심했다고. 그는 또 자기 혼자 술을 따라 한 입에 다 마셔버리고는 천정을 쳐다보며 3번 웃었다. 맛있는 술이군. 확실히 바람을 맞는 맛보다 훨씬 좋아. 마른 채 끝맺지도 않고서
그는 크게 한바탕 웃으며 나가버렸다. 육소봉은 그가 나가는 것을 보고 또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돌연 웃더니 말했다. 저 사람은 과연 늙은 여우로군. 설빙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설마 당신이 정말 고의로 그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했던 건 아니겠죠?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 여우 생각은 틀린 게 아니오. 난 확실히 그 방법을 쓰지 않고는 그더러 훔쳐오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소. 설빙이 말했다. 당신이 좀 전에 일부러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 전부 그가 그 물건의 소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바로 그렇소. 설빙이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이 도대체 그 물건을 어디에 숨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물건은 내 옷 안에 있어. 설빙이 얼떨떨해져서 말했다. 의자 위에 있는 저 웃옷 안에? 줄곧 저 옷 안에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좀 전에 말하기를. 육소봉이 말했다. 난 그가 조만간 분명 내가 어떻게 유인하는 계략을 사용했는지 알아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의로 그런 말을 했던 거요. 설빙이 말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일부러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물건이 옷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겠지만 그는 다름 아닌 도두광의 왕이란 말이오. 설빙이 말했다. 그러니 그는 조만간 결국 그 물건이 옷 안에 있다는 것을 추측해낼 거라 이거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난 옷을 이곳에 놔두고 그가 훔쳐가도록 한 것이라오. 설빙이 마침내 이해하고서 말했다. 계책 속에 또 계책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그가 훔쳐가도록 한 것이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소. 원래 난 그에게 훔쳐가도록 했으면서도 쉽게 훔치지는 못하게 해서 의심을 사지 않으려 했지. 설빙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온 것이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는 정말 늙은 여우답다고 말하지 않았소. 단지 안타까운 건 설빙이 말했다. 뭐가 아쉬운데요? 육소봉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단지 그가 결국 내 술수에 빠진 것이 안 됐다는 거요. 설빙이 다시 멍청해지더니 쓰게 웃으며 말했다.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물건을 훔쳐갔다오. 설빙이 말했다. 언제 훔쳐갔는데요? 육소봉이 말했다. 방금. 설빙이 옷을 들고 흔들어 보았다. 그러자 붉은 비단자락에 검은 모란이 수놓아진 천이 옷에서 떨어졌다.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건 원래 비단 조각이 아니라오. 설빙이 말했다. 당신 말은 그가 방금 원래 조각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건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자세히 보시오. 두 비단자락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비록 다른 점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 같은 물건은 아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김구령에게 이 비단자락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한 장 놓아달라고 부탁해서는 바꿔치기 할 준비를 한 것이라오. 설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손 쓰는 게 빠르군요. 도두광의 왕이라고 할 만해요. 난 조금 전까지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가 손 쓰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나도 보지 못했고 아직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요. 내가 그 천을 바꿔치기 당했다는 걸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겠지. 설빙이 말했다. 이제 그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당연히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겠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연히 결과를 보고하러 갈 거요. 설빙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그를 뒤쫓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지금 떠날 리가 없기 때문이요. 설빙이 말했다. 왜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 역시 내 의심을 살까봐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설빙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쨌든 당신이 바꿔치기 당한 것을 모르는 줄 알 테니 지금 그는 기분이 홀가분하겠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기분이 홀가분하면 할수록 난 그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오. 설빙이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떠나면 우리 배웅한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알려주러 가겠군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나와 좀 함께 지내더니 당신 역시 금세 작은 여우가 된 것 같소. 설빙은 눈알을 굴리며 웃는 듯 우는 듯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뭘 할 생각이에요? 육소봉은 일부러 그녀의 표정을 보지 않고 말했다. 당연히 가서 그와 함께 있어줘야지. 설빙이 또 놀란 듯이 튀어오르며 말했다. 나와 같이 있지 않고 그와 같이 있겠다고요. 육소봉이 무게를 잡고 말했다. 그는 날 유혹할 리가 없고 나 역시 그를 유혹할 리 없으니 나로서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소? 설빙은 입술을 깨물고 한스러운 듯이 그를 쳐다보다가 돌연 또 한 번 생긋 웃더니 말했다. 이제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요? 설빙이 말했다. 게. 육소봉이 멍청하게 있다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왜 갑자기 개가 되었소? 사공적성이 만일 늙은 여우라면 당신은 여우를 물어뜯는 개가 아니고 뭐겠어요? 사공적성은 침상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는 자기 가슴 위에 놓인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육소봉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술 마시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손을 대지 않은 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재간이 있었다. 단지 육소봉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공적성이 배우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육소봉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말이다. 밖에서 누군가 웃었다. 그건 내 동문절기니 자네는 전혀 배울 수 없을 걸세.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연히 육소봉이었다. 사공적성은 여전히 그를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전심전력을 다하여 술잔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또 뭘 하려고 그러나? 육소봉이 말했다. 하긴 뭘 하나, 그저 자네와 함께 있어주려고 그럴 뿐이지.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녀와 함께 있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육소봉이 웃으며 반문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내기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닌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아,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친구잖나.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대 친구인데 왜 함께 있어줄 수 없다는 건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그대는 당연히 함께 있어줄 수 있지. 허나, 난 지금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걸. 그는 돌연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가슴 위에 술을 마셔버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마셔버리지는 못하고 반쯤은 흘려버리고 말았다.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 초식은 평생 가도 자네는 배울 수 없다고 말이야. 사공적성이 그를 한번 노려보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안색이 변하더니 얼굴이 잔뜩 구겨지고 온몸이 뒤틀렸다. 꼭 예리한 칼로 위장을 찔린 듯한 양상이었다. 육소봉 역시 놀라서 엉겁결에 말했다. 어찌 된 일인가? 사공적성은 입을 벌려 뭔가 말하고자 했으나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육소봉은 재빨리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돌연 아주 기이한 향기가 났다. 육소봉은 그가 좀 전에 마시던 술잔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안색이 변했다. 술에 독이 들어있군. 사공적성의 안색이 회색빛이 되어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이 술은 어디서 난 것인가? 방금 누군가가 왔었나? 사공적성은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탁자 위에 술병을 쳐다보았다. 술병에는 아직 술이 남아있었다. 육소봉은 술병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술병의 술에는 독이 없었다. 독은 술잔에 있군. 술잔은 일찍부터 이 방 안에 있던 것이었다. 방금 사공적성이 용마루에 올라가 몰래 엿듣고 있는 동안 분명 누군가가 이 술잔을 가지고 술수를 부린 것에 틀림없었다. 육소봉이 다급해져서 발을 동동 굴렀다.
자네는 원래 조심성 있게 행동했자는가. 그런데 오늘은 어찌 이렇게 부주의했단 말인가. 사공적성이 이빨을 깨물더니 마침내 말을 토해냈다. 피라암.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자네 독을 풀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자넨 내가 자네를 그곳에 보내주기 원하는 건가? 사공적성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빨리빨리. 육소봉이 말했다. 좋아, 설빙을 찾아서 자네를 같이 데리고 가도록 하지. 그는 사공적성을 업고 뛰어나가 설빙을 찾았다. 그러나 설빙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마시던 반병의 술은 여전히 탁자에 있었으나 그녀는 종적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본래 절인 쇠고기가 담겼던 접시에는 놀랍게도 파란 짝이, 잘린 파란 짝이 놓여 있었다. 육소봉은 이것이 손중의 손임을 알았다. 설마 그가 또 패거리들을 불러 모아 복수를 하려고 설빙을 납치해 갔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이 바로 지척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조금의 동정도 느끼지 못할 수 있었을까? 설빙은 결코 상대하기가 쉬운 인물이 아닌데 어찌 이렇듯 쉽게 납치될 수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은 무슨 일이든 다 제쳐놓고 먼저 사공적성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급했다. 더더군다나 이 짧은 시간에 발생한 변화는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무서운 것이어서 그가 생각해 본다 한들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다행히 그들이 타고 왔던 마차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육소봉은 차부를 불러 사지가 모두 굳어진 사공적성을 안고 마차에 올랐다. 자네는 절대로 죽을 수 없네. 자네는 여태껏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찌 단명할 수 있단 말인가? 사공적성은 의외로 죽지 않았다.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반사 상태로 피라암까지 이끌려갔다. 피라암은 자중림 사이에 있었고 자중림은 산언덕 가운데 있었다. 산문은 열려 있었고 홍지는 중림 밖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차는 산 위를 올라갈 수 없었으므로 육소봉이 혼미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않는 사공적성을 업고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낙엽을 밟으며 자중림을 통해 들어갔다. 바람결에는 최후의 저녁 종소리가 때마침 들려오고 있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아 온 하늘에 석양빛이 가득했다. 황혼역이었다. 육소봉은 품 안의 사공적성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자네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네. 사공적성은 몸을 움직이더니 가볍게 한번 신음했다. 뜻밖의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했다. 육소봉이 즉시 물었다. 기분이 좀 어떤가? 사공적성이 갑자기 눈을 뜨며 말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육소봉은 멍청해져서 물었다. 배가 고프다고. 사공적성은 그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이틀 동안 자네야 마차에서 내려 먹고 마시고 했지만 난 그저 마차에 누워 차가운 빵이나 먹을 수밖에 없었으니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나? 육소봉은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 600마리를 삼킨 듯이 얼떨떨해졌다. 사공적성이 말했다. 날 조심해서 안 치게나.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고. 육소봉이 그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조심하고 있네. 자네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걱정이라고. 그는 갑자기 사공적성을 일으켜 힘껏 땅에 내던졌다. 그러자 사공적성은 땅에 내던져지지 않고 갑자기 공중에서 몸을 돌려 7, 8번 정도 공중제비를 하더니 가볍게 떨어져 내려 서면서 육소봉을 보며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크게 웃었다. 육소봉이 한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자네를 그곳에서 죽게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사공적성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사람만이 단명하는 법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이 좋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뜻밖의 인정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원래 중독되지 않았었지? 사공적성이 말했다. 당연히 아니지. 나같이 절대로 죽지 않는 여우에게 누가 감히 독사를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술잔의 독은 자네 자신이 술을 쓴 건가?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원래 독이 아니라 독약 같은 냄새가 나는 향료일 뿐이었다네. 설사 백근을 먹는다 해도 사람을 죽일 순 없지.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가 일부러 중독된 척하고 가장한 것은 단지 날 이곳에 끌고 오려 했기 때문이었나? 육소봉이 계속 말했다. 자네는 그 물건을 어떻게 보냈나? 그동안 자네는 줄곧 죽은 사람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잖나. 사공적성이 말했다. 내겐 당연히 방법이 있었지. 난 도두광의 왕일 뿐 아니라 늙은 여우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말게. 육소봉이 돌연 냉소하며 말했다. 만일 그 꼬마 여우가 자네를 돕지 않았다면 자네가 결과를 통보하는 일이 이처럼 쉬울 수는 없었을 거야. 사공적성은 얼떨떨한 듯이 물었다. 꼬마 여우? 자네 외에 다른 꼬마 여우가 또 있단 말인가?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꼬마 여우가 아니라면 아마 암여우겠지.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난 조만간 자네를 속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네. 자네는 그다지 바보는 아니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언제 설빈과 약속한 건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바로 자네가 화장실에 갔을 때라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좋다고 했나? 사공적성이 유유히 말했다. 그녀가 아마 나에게 반한 탓이겠지. 사공적성이 웃으며 말했다. 여인이란 본래 늙은 여우를 좋아하는 법이라는 걸 자네는 이해 못할 거야.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보아하니 그녀가 분명 이 늙은 여우에게 미혹된 모양이군. 뜻밖의 자네 대신 이 일을 해주겠다고 했으니 말이야. 그가 갑자기 또 물었다. 그녀가 자네 대신 이 일을 보고하러 갔다면 그 잘린 손은 또 어째서 나타난 거지? 사공적성이 멍청해져서 말했다. 잘린 손? 무슨 잘린 손? 육소봉이 말했다. 손 중에 잘렸던 손말일세. 사공적성이 말했다. 손이 어디에 있었나? 육소봉이 말했다. 쇠고기를 담았던 접시 안에. 사공적성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간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일세. 육소봉이 말했다. 정말 모르나? 사공적성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언제 자네를 속인 적이 있던가? 육소봉이 한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자네는 항상 나를 속이잖나? 사공적성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을 내가 속일 수 있었다는 건가? 육소봉이 한숨을 참지 못하고 쓰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원래 날 속여먹지만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봐줬을 뿐이라네. 갑자기 산문 안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계신 마음씨 좋은 분은 육소봉이 아니신지. 문은 채우지 않고 그냥 닫혀 있었고 문 안에는 작은 뜰이 있었다. 한 사람이 대나무 의자를 옮겨다 놓고 정원의 백양수 아래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고즈넉하게 백양수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코가 아주 반드시 곧았고 광대뼈까지 튀어나와 누구든지 그를 보기만 하면 분명 그가 아주 위엄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안타깝게도 그의 번쩍번쩍 빛나는 눈동자가 지금은 이미 검띠검은 구멍으로 남아 있었다. 강중이. 육소봉은 곧장 걸어들어가 저도 모르게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이 어찌 이곳에 계시는 겁니까? 강중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거요? 그는 처량하고도 비통하게 웃었다. 난 이제 장님에 불과할 뿐이라네. 왕부에서 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설사 그들이 날 쫓아내지 않았다 해도 나 역시 남아있을 수는 없는 법이지. 육소봉은 마음이 아주 괴로웠다. 강중이는 본래 아주 재능있고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일개 장님일 뿐이었다. 육소봉은 돌연 고개를 돌리고 사공적성을 노려보며 말했다. 자네는 이 사람을 아나 모르나? 사공적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알고 있나? 사공적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도 아주 괴로운 듯이 보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공적성이 말했다. 어떤 사람? 육소봉이 말했다. 그 술을 놓은 사람이지. 자네에게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킨 사람 말이야. 사공적성이 말했다. 자네는 그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 만일 그 비단자락이 본래 그의 것이라면 그가 왜 나에게 훔쳐오라고 시켰을까? 아마 그 비단 위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까봐 겁낸 탓이겠지. 자네는 이미 수도 없이 봤지 않나?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다네. 사공적성은 그리곤 말하지 않았다. 뭔가 모순되고 괴로워 보이는 듯한 얼굴빛이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비록 그에게 빚을 졌다고는 하나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른 인간이니 자네에게 만일 인간성이 있다면 다시 그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거라네. 사공적성이 말했다. 자네는 꼭 들어야겠나? 꼭 들어야겠네. 사공적성은 갑자기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좋아, 말해주지. 그 사람은 바로 그녀라네. 그의 손은 갑자기 앞쪽을 가리켰다. 육소봉의 시선은 자기도 모르게 그가 가리키는 쪽을 따라갔다. 그때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암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자줏빛의 저고리에 흰 양말을 신었고 새까만 머리카락에 자옥색의 비녀를 꽂은 여도사였다. 그녀의 안색 역시 창백했으며 가을 물빛처럼 맑은 눈동자에는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처연함과 속세를 벗어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마치 하늘가의 저녁 노을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손에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약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를 보자 육소봉은 사공적성이 또 거짓말을 했음을 알아챘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여인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려 물어보려고 할 때 사공적성은 이미 종적을 감추고 없었다. 육소봉이 이 자주색 웃옷을 입은 여도사를 본 순간 이 늙은 여우는 이미 유성처럼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 순간 육소봉은 확실히 좀 멍해 있었다. 누구든 이렇듯 속세를 벗어난 미인을 보면 모두 멍청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설사 따라간다 해도 잡을 수 없을 터였다. 사공적성의 경공이 비록 천하제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수준급이었으니까 말이다. 육소봉은 한숨을 내쉬고서 이 늙은 여우를 반드시 붙잡아 그의 입에 680마리의 지렁이를 쳐넣을 뿐 아니라 그에게 직접 땅을 파도록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석양은 점점 옅어지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찬바람이 백양수의 잎새에 불어와 쏴쏴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자주색 웃옷을 입은 여도사는 천천히 걸어왔으나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강중이가 갑자기 말했다. 경아, 그대인가? 저예요. 약 드실 시간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 역시 저녁 바람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강중이가 또 물었다. 육소봉, 아직 거기 있나? 아직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매인 경아라네. 이곳의 주지이기도 하지. 이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자네도 알겠지? 육소봉이 돌연 말했다. 김구령과 화만루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강중이가 말했다. 알고 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까? 강중이가 말했다. 그들은 이미 왔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화만루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강중이의 얼굴에 갑자기 기묘한 표정이 떠오르더니 느릿느릿 말을 했다. 그는 나에게 그 역시 장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더군. 그리고 그가 줄곧 아주 잘 살아왔다는 사실 역시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고. 육소봉이 말했다. 당연히 잊으시면 안 되지요. 강중이가 말했다. 그래서 난 아직 살아있는 거라네. 그 같은 인물이 갑자기 장님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용감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육소봉이 긴 탄식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강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더니 말했다.
그는 정말 다른 누구와도 다르네. 항상 다른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려 하니 말이야. 육소봉이 말했다. 사실 그가 당신을 찾아와 그 말을 하려 했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강중이가 말했다. 그는 내게 또 다른 일을 물었다네. 무슨 일이요? 그때 왕부에서 발생한 일 말이네. 나도 바로 당신에게 그 일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당신이 김구령에게 말해준 것 외에 뭔가 또 의심 가는 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없네. 강중희의 얼굴은 공포 때문에 수축된 듯이 보였다. 그가 느릿느릿 말했다. 가령 더 있다고 해도 난 말할 수 없네. 육소봉이 말했다. 어째서요? 자네가 그 사람을 찾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네. 육소봉은 더더욱 기이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난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네. 자네들이 설령 그를 찾아낸다고 한들 절대로 그의 적수가 될 수는 없다네. 그는 몸을 떨었다. 마치 다시 그 무서운 사람이, 그 무서운 침이 떠오른 듯 했다. 침 위에는 여전히 피가, 아주 선홍색의 피가 떨어지고 있는 듯 하였다. 육소봉이 다시 물으려는 순간 강경화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셨어요.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다시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싶지도 않군요. 강중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상관없어요. 금방 다 나을 거요. 육소봉 역시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분명 금방 나을 겁니다. 당신의 뼈가 아주 튼튼하다는 걸 전 줄곧 알고 있었죠. 강중희는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이렇게 왔으니 상관 말고 이곳에서 머물다 가게나. 허나 내가 그 일을 자네에게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지 말게. 강경화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줄곧 남자가 살지 않던 곳입니다. 강중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건가? 강경화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강중희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내가 만일 이곳에 머물 수 있다면 그도 머물 수 있네. 육소봉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강중희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어쨌든 자네는 이곳에 머물게나. 화만루와 김구령도 아마 며칠 내에 분명 자네를 찾아올 거라네. 강경화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약을 다 드신 후에 주무시러 가셔야 합니다. 강중희가 말했다. 그렇게 할 테니 당신은 먼저 후면에 그를 데리고 가서 뭘 좀 먹도록 하게. 주인의 역할을 잘해서 손님이 배고파하지 않도록 잘해보라고. 강경화가 얼굴을 굳히고 몸을 돌리더니 차갑게 말했다. 육시주께서는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녀는 마치 육소봉을 보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 아주 차가운 여인이었다. 심지어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여인이었다.